안녕하세요. 건가파 시인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한국일보 신춘문예 시당선작 박연의 가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당선 시인은 1988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예술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현재 미디어 창작학부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요. 시인은 당선 소감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었다.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일은 결백한 사람이 되는 일 같기도 했다. 주위에 폭력이 만연하고 우리는 오늘 또 몇몇의 죽음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 사이에서 인간은 도저히 결백할 수 없다. 폭력은 조밀하다. 그런 끔찍함과 공존하는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 아름다움은 허상일까? 그러나 한 사람이 타자를 만나 사랑하는 순간 함께 살아가기 위해 더 나은 세계를 만들고자 다짐하는 순간은 아름다움에 가까운 쪽이라는 생각을 한다. 눈송이들은 단단해질 결심을 하고서 하늘에서 내려왔을까? 모르는 자의 이마 위로 떨어져 그를 사랑하게 되고 녹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 눈송이로 이 세상에 온 친구들에게 너희가 점점 단단해지고 있다는 것, 결국 투명해져 오랫동안 휘어보고 허물어뜨린 마음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다. 내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때때로 되새긴다.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 존재, 울고 있는 사람의 곁에, 소리치는 사람의 곁에 있고 싶다. 눈길을 걸으며 사유하는 시인의 당선 소감의 위 글은 일종의 당선작에 대한 시작 노트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한 편의 시처럼 사유가 깊고 메시지가 선명한 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당선작을 읽어보겠습니다. 가담, 박연. 우, 너는 언젠가 영가들은 창문으로 다닌다는 말을 했지. 그 뒤로 밤이 되면 커튼을 쳐두었다. 낯선 영가가 갑자기 어깨를 두드릴까봐. 두려운 일은 왜 매일 새롭게 생겨날까? 가자지구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소년들은 처음 보는 사람을 쏘았겠지. 총알이 통과한 어린 이마와 심장. 고구마 줄기 무침을 먹으면서 봤다. 전쟁을 멈추지 않는 나이든 얼굴들.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빌미로 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말을 들었어. 맨발로 거리를 걷고 싶다. 너는 내가 추워할 때 입김을 불어줄 테지. 거리에서.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입혀둔 스웨터를 보자. 보라색 바탕에 웃는 얼굴이 수놓아져 있던 스웨터를 기억해? 표정이 어딘지 모르게 엄룡해서 엄룡이라는 이름을 붙였잖아. 세상에 그런 엄룡만 있다면 어떨까? 나무를 따뜻하게 해줄 거라는 속셈이 이 세계에 숨겨진 비밀의 전부라면 나는 여전히 좁은 틈 사이로 새어들어오는 빛을 본다. 그리고 그런 것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스스로를 오래 미워하고 있어. 어디로 걸어야 할까? 방향이란 게 있을까? 어디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더 많은 숨을 살릴 수 있는 쪽으로,
와중에 스스로를 사라지지 않게 할 수 있다면 너는 뭐가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해? 흩날리는 게 눈송이일 줄 알았는데 실은 이웃의 뼈를 태우고 남은 죄였던 날, 갚을 것이 없는데도 자꾸만 갚으러 오는 아이들이 즐비했던 문구점, 그곳에서 우리는 소란스러운 길을 훔치는 아이들이었지. 더 이상 훔칠 기가 없는데도 스승의 길을 멈출 수 없는, 어째서 세계의 비밀을 듣는 놀이를 즐겼을까? 옆나라의 수장이 계속해서 무기를 사다가 결국 소년들을 팔아버렸다는 것, 어떤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이 조용히 잊힌다는 것, 말을 아끼는 동안 너는 산뜻한 손짓으로 엉덩이에 묻은 흙을 털었다.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넘어지기를 결심한 얼굴이었다. 자꾸 밭은 숨을 쉬게 돼. 우리 심장은 우리의 가슴이 아니라 죽어가는 이들에게 있으니까. 우리의 얼굴을 한 영가가 창문을 두드린다. 2025년도 한국일보 신춘문예 시당선작을 읽어보았습니다. 심사는 박소란 시인, 신혜욱 시인, 진은경 시인 세 분께서 하셨네요. 최종적으로 시 가담을 당선작으로 뽑은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가담 외에 네 편은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세계와 사람에 대한 관심을 아주 섬세하게 진정어린 어조로 그려냄으로써 마음을 끌었다. 가담은 두려운 일이 매일 새롭게 일어나는 속에서도 계속해서 넘어지기를 택할지언정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이 조용히 잊히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선한 의지가 돋보였다. 선량함 자체가 아니라 그 같은 성질을 담담하게 출동해내는 감각이 귀하게 여겨졌다. 자신을 넘어 타자를 향해 가까운 곳에서 멀리까지 관계의 가능성을 확장해가는 태도와 그것을 지지하는 조밀한 언어에는 특별한 울림이 있었다. 응모한 작품 모두 일정한 완결성을 지니지고 있다는 점 역시 믿어왔다. 심사평을 요약하면 당선작 가담의 주제는 전쟁과 폭력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과 상처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시는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비극적인 상황과 그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전쟁의 잔혹함과 인간의 고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따뜻함과 연대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는 궁극적으로 현대사회의 불안과 두려움을 담아내며 인간의 본성과 사회의 모순을 탐구하게 합니다. 당선작 가담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는 첫 연에서 죽은 사람의 영혼, 즉 영가가 창문으로 다닌다는 이야기를 통해 죽음과 두려움의 일상 속에 시인이 스며들어 있음을 드러냅니다. 커튼을 쳐두었다는 구절은 두려움을 피하려는 어떤 방어적 태도로 읽을 수 있겠죠. 둘째에는 가자지구의 전쟁과 소년들이 처음 보는 사람을 쏘는 장면을 제시하면서 전쟁의 잔혹함과 무고한 희생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폭력을 고구마 줄기 무침을 먹으면서 봤다는 진술로 전쟁의 일상화와 그로 인한 무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에는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빌미로 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죽음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려 한다는 사회의 부조리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죠. 넷째 연과 다섯째 연에서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입혀둔 스웨터에서 음흉한 표정을 읽어내는데, 이는 겉으로는 나무를 따뜻하게 해줄 선의로 보이지만 속셈은 다르다는 것을 하나의 사회적 이중성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음흉한 속셈이 비밀이라면 그것이 전부일지라도 여전히 아름다움을 찾고자 하는 자신의 모습을 미워한다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시인은 삶의 방향을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가고자 하는 바람과 함께 스스로를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장면이 무엇인지를 질문을 하죠. 이어지는 흩날리는 눈송이가 사실은 이웃의 뼈를 태우고 남은 죄였던 날을 떠올리는 장면은 섬뜩합니다. 아름다움과 비극의 공존을 극적인 장면으로 보여주고 있죠. 갚을 것이 없는데도 자꾸만 갚으러 문구점을 찾아오는 아이들은 순수함과 무고함을 상징합니다. 화자는 이러한 아이들이 소란스러운 길을 훔치는 놀이를 즐겼던 것을 떠올리며 이를 세계의 비밀을 듣는 놀이를 왜 즐겼는지 반문합니다. 시 마지막 부분에서 시인은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넘어지기를 결심한 얼굴을 제시합니다. 이는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나아가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자꾸 뱉은 숨을 쉬게 돼라는 구절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심리적 상태를 드러내며 우리의 심장이 죽어가는 이들에게 있다는 표현에서는 공감과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박연의 시 당선작 가담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아름다움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복잡한 감정과 상황을 이렇게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는 박연의 시 가담에서 우리가 시창작과 관련해 배울 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이 시는 전쟁과 폭력으로 인한 고통과 상처를 다루며 이를 통해 강력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폭력의 참혹함을 고발하는 동시에 인간의 선한 의지와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가 깊이를 놓치지 않으면서 독자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강렬한 이미지 사용도 이 시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기여합니다. 총알이 통과한 어린 이마와 심장과 같은 표현은 전쟁의 참혹함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죠. 첫 연의 일상과 비일상의 대비와 결합도 이 시의 주제를 선명하게 부각합니다. 영가들은 창문으로 다닌다는 비일상적인 장면 묘사와 커튼을 치는 일상적인 행위를 연결함으로써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죠. 또 전쟁과 일상적인 식사의 장면을 대비시켜 시의 몰입감을 높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시의 새로운 시각을 느끼게 하죠. 시에서 구사되는 상징과 은유도 시의 수준을 높이면서 해석의 공간을 넓혀줍니다.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입혀둔 스웨터는 사회의 이중성을 상징하죠. 그리고 좁은 틈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빛은 희망과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셋째로 배울 점은 질문과 반문이 주는 소통의 영역 확장입니다. 어디로 걸어야 할까? 방향이라는 게 있을까와 같은 질문은 문제를 깊이 사유하게 하고 시의 주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시인의 내면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나는 여전히 좁은 틈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빛을 본다. 그리고 그런 것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스스로를 오래 미워하고 있어 같은 표현은 독자에게 깊은 울림을 주면서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한국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박연의 가담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분석을 한 동아일보 시 당선작의 제목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한다는 뜻의 샤력이었죠. 모두 두 글자로 된 한자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목을 다소 낯설면서도 길게 뽑는 것이 하나의 경향으로 보인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렇게 두 음절로 된 단어가 제목으로 일종의 기성시인들이 많이 구사하는 그런 방식의 제목을 채택하고 있으면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한국일보의 당선작도 마찬가지로 두 글자로 된 가담인데요. 어떤 동참과 연대 의미를 담고 있는 제목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아일보의 시제목 사력과 한국일보의 당선작 가담이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두 글자로 된, 두 음절로 된 한자의 제목이라는 점에서 뭔가 흐름이 느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박연의 시 가담은 시의 소재와 배경 설정 그리고 상징과 은유기법의 구사, 감정의 진솔한 표현, 일상과 비일상의 결합과 같은 이런 점들은 우리가 시창작에서 배울 점이 많은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각과 기법들을 활용한다면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는 작품을 창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직까지 금가파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그리고 종 모양의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